지금 정화일간 2024년 갑진년 운세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정축일주, 정묘일주는 해봤고요. 정해, 정유, 정묘, 정사에 대해서 한번 풀이해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상관이랑 정인이 들어오는 어떤 해가 갑진년이죠. 그래서 그 원국에 재성이 있어서 식상생재를 이룰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특성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화역은 갑진 운세상입니다. 일단은 갑목 정인이 들어오고 진토 상관이 들어옵니다. 상생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힘을 올려주는 어떤 인자인 인성이 들어오고 힘을 빼는 상관이 들어옵니다. 상반된 기운이 동시에 들어온 해라서 이런 어떤 기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상생재를 할 수가 있느냐가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기운이 있으면 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이 들어오니까 이 진토 상관을 금기운으로 잘 연결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만 개개인 사주가 다 다르고 같은 정해일주, 정유일주더라도 구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다시작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성, 정, 편인 혼잡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식상이 많고 아니 어떤 분은 관성의 영향을 받는 사주이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뭐 형살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합이 많아가지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보내드리는 영상은 일반적인 어떤 일주론에 입각해서 일반적인 어떤 예측을 하는 거지 개개인의 사주를 풀이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정유일주인데 왜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의 사주를 모르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일주론에 입각해서는 이런 어떤 변화, 예측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일주부터 보면은 일단 정관이죠. 그 일적으로는 좀 바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진토 상관이 들어오니까 둘 다 힘을 빼는 인자거든요. 일적으로는 어때요? 바빠질 수 있지만 동시에 또 직업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 갈등에 따른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진의 원진이 형성이 돼요. 지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잘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진척이 좀 빠르지 않거나 잘 안 풀릴 요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강을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어, 이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은 유금, 경금으로 이 재성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상생재를 해가지고 내가 원했던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금은 편제고 또 이제 경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인성 갑목이랑 충을 해버려요. 이 경금이랑 충을 하면서 빠른 어떤 변화를 우리가 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 충이라는 거는 빠른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주 구조에 따라서 운때에 따라서 약간 부정적인 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성이랑 충을 해버리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룰 수 있기도 합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 좀 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유일주 이 정유일주 같은 분은 이제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제. 뭐가 조금 우려스럽냐면 이 갑진을 그냥 제외하고더라도 얘기하기 전에 어, 식상이 없는 정유일주가 있어요. 식상이 없는 정유일주면 제다신약도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금이 많은 경우 있죠. 제다신약이면은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남의 말 잘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가 결과가 좀 잘 안 되는 좀 안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식상이 없으면 군비쟁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군비쟁제라는 것은 이 재성으로 이끄는 식상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비쟁제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식상이거든요. 토성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재성에 대한 연결고리가 이렇게 생겨버리잖아요. 토생금 해버리면서 식상생재,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돈이 좀 빠졌다면은 식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좀 마이너스 되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상생재가 된다고 돈을 무조건 버는 거는 아닙니다. 그 액수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사주 격국의 구조, 대운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어떤 사주는 정말 A급 사주가 있습니다. 좋은 사주, 좋은 격국을 가진 사주 구조가 있어요. 그렇지만 막 C급, D급인 사주 구조가 A급이랑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레벨은 존재합니다. 사주의 레벨은 존재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식상이 없어서 군비쟁제가 되는 구조, 이런 구조는 식상생재로 조금 내가 지출이 심했다. 작년에 그랬으면 이거를 그 지출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고 동달아서 이제 그 돈을 조금 모으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 상대적일 수 있어요. 그 액수는. 그렇지만 이제 식상이 많은 구조 있죠. 식상이 많은 구조는 토성이 많다. 그러면은 나의 힘이 빠지는 경우거든요. 그건 체력 저하, 오지랖도 넓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는 듣지만 조금 실속이 조금 부족할 수 있죠. 식상이 많은 구조는. 남한테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사주 구조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묘일주. 편인이죠. 편인인데 정인이 들어옵니다. 편정인 혼잡이 되면서 일단은 편정인 혼잡 자체로만 얘기를 드리자면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 나의 뿌리가 깊어지는 건데 좋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지만 인풋은 되지만 아웃풋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편정인 혼잡이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직종을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 철학, 종교, 사주 이쪽은 괜찮은데 이런 편정인 혼잡이 될 때 신약 사주가 아니고서는 신약 사주는 편정인 혼잡이 되고 나한테 생을 해주니까 괜찮지만 신약 사주가 아니고서는 편정인 혼합인데 또 식상생재마저 안 되면은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랬을 때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는 노력은 하지만 이 핵심은 뭐다? 금기운이다. 재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관이 들어오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지에서 묘진합이 되면서 인성의 기운이 아주 영향하에 놓여 있는 거 많은데 이거를 조금 깰려면 금국목, 금기운이 필수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정묘일주는. 그러면서 내가 인풋도 되면서 아웃풋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일주. 정사. 강하죠? 비겁이 출중한데 이 지지에서 진사라망이 형성이 됩니다. 진사라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망 있죠, 망. 투망. 그물에 이게 엮였다라는 건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활인업, 뭐 군경검, 의료 쪽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화생토, 강한 비겁을 이 진토로 설계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직종 있죠. 회사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행정직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사라망이 생기면 생각보다 운이 좀 안 풀린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일이 좀 처지고 늦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활인업 쪽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일반적인 직은 조금 주의해야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금기운이 중요하고요. 특히 유금, 진유 합금 되면서 유금이 아주 중요하겠고 경금도 이제 갑경충하면서 재성에 대한 어떤 승부를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의 역할이 아주 핵심이거든요. 아무래도 식상생재를 할 수가 있느냐, 못하느냐가 아주 핵심이고요.
그 어떤 직종,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사일주 같은 경우인데 내가 비겁이 많다. 비겁이 많은 어떤 정사일주라면 대운에서 금을 만나는 게 좋죠. 금이나 수. 왜냐면 화기운을 조금 누그러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면은 내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특히 이제 정화 내 자체가 이제 화잖아요. 근데 비겁 자체가 많다라는 거는 화기운으로 둘러싸여 있다. 심장 쪽에 아주 타격을 입을 수 있죠. 심장이라던가 그 심리적인 부분, 그 정신적인 건강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화기운이 강하면은 정신적인 어떤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주의를 하시고요. 대운에서 수기운, 금기운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화일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은 식상생재가 핵심이고 개인 사주 구조마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론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전반적인 어떤 풀이를 한 거지 개인 사주를 풀이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정유일주도 같은 정유일주도 이 운의 양상이 자기 구조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 판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합의되고 충이 되면서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